땡. 21번. 21번은 인간의 욕망은 상대적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도 달라진다.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볼게요. It's difficult.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렵대. 정의하는 게 어렵습니다. limits. 한계를 정의하는 게 어렵습니다. which reason, 여기서 reason은 이성이에요. 이성이 부과할 수 있는 거야. 부과해야 되는, 욕망에 부과해야 되는. 그래서 그 부에 대해서 이성이 욕망에 부과해야 되는 그 한계를 규정하는 게 어렵대. 그러니까 이성이 그 욕망,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래도 되는 거죠. 근데 뭐를? 이 부를, 됐죠? 이 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바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한계,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만큼만 원해야 한다, 이런 그거를 정의하기를 이제 규정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때 for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왜냐하면 there's no absolute 하면 절대적이거나 definite 하면 분명한, 정해진 이런 뜻이죠.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부에 대한 정해진 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족시킬,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 그 양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거야? relative, 상대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의 반대말이에요. 맞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just so much as, 이때 so는 as거든요. as를 so, as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뭐만큼 많이다. 단지 뭐뭐만큼 많이. 뭐 할 만큼, 유지할 만큼. 근데 뭐와 뭐 사이의 비율이냐면 what he wants, 원하는 것과 걔가 얻은 것 사이의 비율을 유지할 만큼 많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that is to say는 뭐 즉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만족할 정도의 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만족할 정도의 양이라는 거는 걔가 원하는 것, 얼마만큼 많이 원하냐,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을 원한다, 됐죠? 그 중에서 걔가 얻은 게 만약에 90 정도다, 그러면 만족하겠죠, 맞아요? 100을 원하는데 10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불만족이라는 거야. 그래서 걔가 얼마만큼 원하는 것과 얼마만큼 얻었냐, 이거를 같이 봐야 된다고 얘가 지금 말을 해요. for, 이때 또 for도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 그 이유를 나타냅니다. 뭐 하는 것 때문에. measure, 측정하는 것. 어떤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야. 근데 뭐를 통해서만? 걔가 얻은 것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야? 이 위에 이것만 보는 거죠. 맞죠? 분자만 보는 거야. 분자만. 그래서 걔가 얼마나 가졌냐, 걔 얻은 것만, 그것만 봐서 걔 행복을 측정하는 것. 뭐는 전혀 보지 않고, not, 뭐뭐는 아니고,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걔가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됐죠? 그것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여기가 아까 주어였어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주어였어. 그래서 is 이렇게 동사 나오는 겁니다. 됐죠? pointless,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뭐만큼이나, as 뭐만큼이나 표현하려고 시도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fraction, 분수를. 근데 어떤 분수냐? shall have a numerator 하면은 분자고요. denominator 하면 분모입니다. 그죠? 분모 없이 분자만 가지고 분수를 표현하려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걔가 가진 것만 보고는 절대 걔의 행복을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지 않대. 상실감을 절대 느끼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였을 때? never occurs to me. occur to가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 갑자기 떠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걔한테 한 번도 떠오른 적이 없는 거야. to ask for, 요구하려고. 그죠? 요구해야지 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 번도 원한 적이 없는 거죠. 그죠? 원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은 절대로 안 느낀다는 거야. 애초에 바란 적도 없으니까, 맞지? 그럼 just as가 뭐뭐만큼 꼭 그것같이 똑같이 그 정도로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뭐뭐 똑같이 뭐뭐한 하면 좋을까요? 똑같이 뭐뭐한. 이게 뒤에도 나오거든요. 다시 좀 지워보자. 똑같이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은 뭐뭐한, 부사가 나오면 뭐뭐하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is 여기 앞에까지 끊으면은 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happy라는 이 형용사가 와가지고 문장을 채워줘야 돼요. He is happy 이렇게. 이거는 문법 조금 중요하겠다. 그래서 뒤에 이 a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죠? 뭐뭐만큼, 뒤에 것만큼이나 얘는 행복할 거다. 그죠? 그래서 걔가 이 뒤에는 아마도 걔가 있는 것만큼이겠죠. 있는 것만큼, 그걸 가진 것만큼이나 걔가 없어도, 그것들이 없어도 똑같이 행복하다. whilst는 while 이거랑 똑같아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may have 100 times as much. 얘도 마찬가지로 as 그게 생략돼. as much as. 됐죠? 비교 대상은 아마도 여기 앞에 있는 얘일 거예요. 이 앞에 나온 이 사람. 그죠? 어떤 이 사람보다는 100배는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100배는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feels miserable. 근데 이게 비참함을 느끼는 거야. 왜냐하면 he has not got, 얻지 못해서. one thing he wants.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를 얻지 못해서.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맞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 다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얘는 비참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상 모든 사람은 그 자신만의 horizon,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 자신만의 지평선. 자기가 원하는 그 범위, 욕구, 그걸 말하는 거겠죠. 맞죠? 그리고 걔는 기대할 것입니다. 뭐뭐만큼 많이. 걔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뭐 하다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가 뭐 하기에. 그가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뭐 eat for two,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 진주어, 진주어, 얘가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됩니다. 22번은 꽃은 냄새를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동물들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식당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된 단어를 사용한다. 이때 chose는 단어를 수식해요. words를. 그 여기 all of 뒤에 이 명사 있죠. 이 뒤에 명사는 단수형을 쓸 수도 있고 복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수를 쓰면은 단수 취급, 복수를 쓰면 복수 취급합니다. 지금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R을 썼다. 그래서 모든 레스토랑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야. 이복하면 불러일으키다. 그래서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풍부한 디저트. 근데 그건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draw, 끌어들이려고. 맞죠? 잠재적인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특정한 거기 기관, 여기서는 식당을 말하겠죠. 그들의 특정한 식당에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식당처럼 자연도 자기 자신만의 식당이 있대요. 식당이 있습니다. 3번 패션 하면은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와 비슷한 방법. 그래서 식당의 재정적 의존이 뭐에 있는 것처럼 drawing, 끌어들이는 것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고객을. 그래서 많은 고객을 끌어들여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처럼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운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자연 세계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즉 이 꽃들도 또한 끌어들여야 됩니다. 잠재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들, 손님들을. 샘플 하면 여기서 동사로 맛보게 하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그들의 offerings라서 제공물, 제공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자연 세상에서는 no 네온 사인도 없고 flashy, 화려한 words, 단어 같은 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 보통 인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to 부정사를 바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건 뭐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참고로 in which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 올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식사를 이때 market은 홍보하다는 뜻이에요. 홍보하다, 광고하다. 그래서 배고픈 동물들에게 광고할 그런 단어나 네온 사인이 없다. 이 식당들 that I'm offering to까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식당들은 세상의 꽃들이야. 그리고 그들의 손님들은 are the host of. 미쳐볼까? the host of. 원래 a host of라고 많이 써요. a host of는 많은 이런 뜻이고 많은. 근데 이때 더는 앞에 지칭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가져오기 때문에 더로 썼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입니다. 꽃을 방문하는 뭐 하기 위해서 obtain 하면 얻다, nectar 하면 꿀, 꿀과 다른 귀중한 자원들을 얻기 위해 꽃을 방문하는 다른 많은 동물들입니다. 그럼 얘네는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그래서 쓰여진 어떤 언어나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대신에 그들은 광고합니다. 그들의 제공물을 just as 또 나왔죠, 맞죠? 뭐뭐만큼 똑같이란 뜻이야. 똑같이 뭐뭐 하게, 이렇게 똑같이 뭐뭐 하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똑같이 뭐뭐 한, 얘는 똑같이 뭐뭐 하게. 즉 뒤에 부사가 왔다는 건데요. 왜 부사가 와야 되냐? 아까랑 똑같죠. 아까는 앞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서 채워줬어. 근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하기 때문에 뭐? 부사를 썼습니다. 이거도 부사 쓴 거 체크. 그래서 뭐 한 거랑 똑같이 효과적으로 그들이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똑같이 효과적으로 그들의 제공물을 광고합니다. 23번은 어떤 보상이 즉각적으로, 이 즉각성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제 주어질 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보상의 즉각성,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해주면은 얘가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1년 후에 $1,000 받을래? 아니면 1년 1개월 후에 $1,000 받을래?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 받을래? 1년 플러스 1개월 후에 1,100 받을래?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지금 바로 $1,000 받을래?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지금 1,000 받을래? 한 달 후에 1,100 받을래? 이렇게 이 질문 던진다는 거, 사람들한테. 그럼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다 뭐를 선택하겠어요? 우리 다 느낌적으로, 맞죠? 1년 뒤에 1,000을 받는데 1년 1개월 뒤에는 1,100. 대부분이 다 이 뒤에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1년 기다렸는데 뭐 한 달 더 기다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맞지? 근데 지금 1,000 받을래? 한 달 뒤에 1,100 받을래? 하면 사람들이 지금 지워버렸다. 다 지금 받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뭐야? 똑같이 한 달 뒤잖아. 똑같이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뭔데? $100를 더 주는 건데, 맞죠?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똑같은 시간 기다리고 $100을 더 받는 건데 왜 이렇게 선택이 달라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지금 당장이라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게 가치라고 보고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시간의 축이라고 보면 이 지금이야. 지금 점점 이제 시간이 가는 거죠. 한 달 뒤 뭐 두두두두 해서 뭐 1년 뒤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다음 1년 1개월 뒤. 이 가치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엄청 높은 거야. 근데 한 달 뒤에 뚝 떨어지는 거야. 두두두두 이렇게.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hyperbolic discounting의 어떤 그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는 엄청 크고 한 달 뒤의 가치는 이만큼 낮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과 한 달 뒤의 가치는 이만큼이나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1년 뒤와 1년 1개월 뒤는 진짜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잖아.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기다릴 수 있다. 괜찮아요. 이런 그래프의 내용은 여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ould you rather 너 $1,000를 1년 뒤에 받을래? 아니면 $1,100를 1년 1개월 뒤에 받을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opt for 선택한다. 더 큰 총합을, 그죠? 13개월 뒤의, 그러니까 1년 1개월 더 기다리고 1,100을 받는다는 거죠. Where else? 다른 어떤 곳에서 will you find? 너가 찾을 거니? 월 이율이에요, 맞죠? 이자율, 월 이자율, 월 이율, 10%의 이율을 어디서 찾겠니? 한 달만 더 기다리면 10% 더 주는 거잖아, 맞지? 10%의 이율을 어디서 받냐 이 말이야. 은행 가면은 그런 거 안 해주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Would you prefer $1,000를 오늘 cash on the table 하면 on the table, 지금 당장에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당장 가져갈 수 있는 현금으로 오늘 $1,000를 받을래?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로 받을래? 라고 물어본대.
그러면 네가 만약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너는 take the $1,000를 right away. 지금 바로 가져갈 겁니다. 이건 놀라워요. Amazing. In both cases, 두 경우 모두에서 if you hold out,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단 한 달만 더 오래 기다리면 너는 $100를 더 받는 건 똑같은 거라는 거야. 똑같은 조건인데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건 충분히 쉽대. 간단하대. 너는 생각합니다. I've already waited. 난 이미 기다렸는데 12달 기다렸는데 What's one more? 한 달 더 기다린다고 해서 뭐 대수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Introduction of now. 지금이라는 이것의 도입이 causes you to, causes us to, 우리가 뭐뭐 하게 한다. Inconsistent 단어가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Inconsistent decision 별표. consistent 하면 일관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consistent, 일관성이 없는 결정을 하게 합니다. 과학은 부릅니다. 이 현상을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yperbolic discounting, 평가절하예요. 평가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미래로 갈수록 평가 가치가 확 낮아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이 또 진짜 중요한데 The closer a reward is, 그러니까 더 가까울수록, 보상이 더 가까울수록, 즉 지금 당장에 이제 가장 큰 가치를 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상이 더 가까울수록 더 higher, 더 높대. 뭐가? 우리의 감정적 이자율이 더 높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때 감정적 이자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느끼는 불편함이라든지 내가 느끼는 그 욕구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게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갖고 싶다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더 높게 되고 더 more, 그리고 우리는 더 기꺼이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한다.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것을 대가로 해서 in exchange for 하면 무엇을 대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했던 거 뭐 at the price of, at the cost of, at the expense of, 다 같은 표현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24번은 우리 아이의 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초등학교 이전에,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자궁에서 이미 결정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볼게요. 뭐뭐 중에서 of, 그래서 핵심적인 중요성, 뭐에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핸디드니스가 우리가 말하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핸디드니스라고 할게요. 핸디드니스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요성 중에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도치구문이에요. 오브가 이렇게 앞에 왔다는 거는 맞죠? 전치사 구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the answer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에 대한 정답, 답이네요. 답. 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래서 when in development, 이 덩어리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의문사처럼. 발달에 있어서 언제 it is actually 실제로 결정되는가, 뭐가 인지 아닌지가.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왼쪽 손잡인가 오른쪽 손잡이인가 가 결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하대. 답은 the answer is of central importance,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다시 the answer 이 to 이렇게 다 설명하고, 맞죠? 그 답은 of central importance, 그죠? 중요하다. 뭐에?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long thought, 오랫동안 여겨져 왔습니다. 그 손잡이 handedness라는 게 only be reliably, 확실하게 결정된다. 됐죠? 될 수 있다.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뭐 한대냐? when, 관계부사, 계속중용법. 아이들은 배운다. 뭐뭐 하는 것을. learn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애들이 쓰는 것을 배우는 그 초등학교 때 결정된다. 하지만 이 가정은 incorrect, 틀렸대요. 연구를 해보니까 틀렸대. In fact, 사실상 과학 연구들은 show, 보여준다. 접속사. 왼손잡이가 만들어진대요. 많은 아이들에 있어서 훨씬 전에,
그죠? 초등학교 훨씬 전에 그게 이미 만들어진대. 흥미롭게도 even before, 심지어 뭐뭐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 연구에서 손과 팔의 움직임, 근데 unborn children이에요, 맞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움직임이에요. 어디에서? womb 하면 자궁이에요. 자궁에서의 움직임이 are recorded, 기록이 되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를 사용해서 분석으로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ultrasound images, 초음파 사진을,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기록을 해본 거야. 애가 어느 쪽 손을 더 많이 쓰는지. 이 기술을 사용해서, 분사구문이죠. 이 기술을 사용해서 it was shown, 그래서 that 이하라는 게 밝혀졌대. clear, 분명한 선호가 밝혀졌대요. 오른쪽 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대요. 그죠? 근데 뭐만큼 일찍, 이게 수정이거든요. 수정 이후 10주만큼 일찍, 빠르게. 그러니까 수정하고 나서 10주밖에 안 된데도 이미 대부분의 태아들이 오른쪽 쓰는 거를 더 선호하더라. 이 연구에서 72명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근데 수정 후 10주가 된 아이들의 초음파 이미지가 주어져. 이미지가 were 이렇게 스위치시키고 evaluated, 그래서 평가되었고, 그 다음에 85%, 그중 85%, 72명 중에서 85%가 보여줬대. 더 많은 움직임을, 오른손에. 근데 뭐보다? 왼손보다 오른손의 움직임을 더 많이 한다는 걸 보여줬대요. 근데 이 수치가 뭐겠어? 앞에 나온 85%겠죠. 85%. 맞지? 85%라는 게 거의 엄청 가까운 수치라는 거야. 알겠죠? 거의 엄청 근접하대. 뭐에? 대략적으로란 뜻이네요. 맞죠? approximately. 약 89.4%의 오른손 손잡이가 있다는 거야. 어른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오른손잡이가 89% 정도 되는데 그 수치에 거의 근사하다. 그래서 태아기 때부터 이미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거의 결정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번은 미술에서 원근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근법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다 입체감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걸 그대로 같은 관점을 고수하면서 그리면 그게 원근법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미술에서 a number of, 많은이죠. 그래서 뒤에 쓸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많은 방식이 있다. 원근법을 하는 많은 방식이 있대. 근데 illusion of depth, 깊이의 환상이죠. 그래서 깊이감을 얻는 게 우리 입체감을 얻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원근법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문장이 끝났고 분사구문 뭐를 포함해서 색깔의 사용이나 graduated 하면은 그라디에이션 된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값, 그걸 포함해서 흑백의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는 것, 대상을 정확하게 그리는 것, 뭘 적용함으로써 기하학적 시스템, 원근법의 기하학적 시스템의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 등등 이제 원근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근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a number of, 많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나 물체 that you draw on a flat surface, 너가 납작한 표면 위에 그리는 형태나 물체는 실제로 뭐예요? 그래서 3차원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감이 있고 그다음에 디멘션, 차원이 있다. 실생활에서는 뭐 당연한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디멘션 할 때 D가 우리 3D 할 때 D다. 맞죠? D, 3차원 할 때 디멘션입니다. 아무튼 as you view them, 네가 그것들을 보고 place, 둔다는 거야. 그렇죠? 배치합니다. 둡니다. 보고 배치합니다. 둡니다. 그들의 모양과 형태를 어디 위에? 그리는 표면 위에 둘 때 try to,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문장이 끝났고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려고 해보세요. That depth, that은 그겠죠. 그 깊이를 make the object, make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appear 뒤에 보어 자리 형용사까지. 그래서 그 물체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3차원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깊이감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물체들은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뭐 할 때. 물체가 지금 여기 생략돼 있잖아요. 맞죠? 생략된 분사구문이라 보면 되는데 물체가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맞죠?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pp를 썼습니다. 그래서 from various positions 다양한 위치에서 보여질 때 물체는 다르게 보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야. 앞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위에서 보냐 다 물체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this 동그라미 쳐봐. this. 그래서 앞문장이죠. 맞죠? 그래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어때? 한 관점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갑자기 앞에서 보고 그리다가 갑자기 옆에서 보다 그리고 뒤에서 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야? 그거 완전 외계인처럼 이상한 모양이 나오겠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it's important 가주어 establish the viewpoint 관점이에요. 관찰 지점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찰 지점을 stick with 고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when observing 이번에는 you 주절 주어 you가 여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ing입니다. 너가 물체를 대상을 관찰을 할 때 이때 이제 어떤 대상이 되는 게 다 subject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그리는 대상이죠. 대상을 관찰할 때 너는 깊이감을 보고 그다음에 3차원을 본답니다. 당연하죠, 맞죠? 그럼 너가 이 사물을 납작한 표현에 그릴 때는 뭐 하듯이 그릴 때 네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맞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그릴 때 너는 그거를 원근법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왜냐하면 눈에 이미 입체감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는 게 3차원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0번 보겠습니다. 30번도 쉽습니다. 유가가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습니다. 이게 경제. 유가가 낮으면은 생산 비용, 공장 이런 거 뭐 그런 데서 다 그 기름을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물류, 뭐 배로 오든 비행기로 오든 비행기로 와가지고 여기 안에서 뭐 대륙 안에서 맞죠? 안에서 또 이동할 때도 다 이 기름이 드는데 기름이 다 싸지면은 그 공급할 때 드는 이제 다 비용이 싸지는 거야. 물류 비용 이런 게 다 싸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경제가 더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유가가 상승하면 반대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알겠죠? Low oil prices 저유가 그건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하니까 낮은 에너지 비용이 생산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니까 생산의 낮은 에너지 비용을 의미하니까 대부분의 산업에 있어서 not least 특히 그런 뜻입니다. 특히 자동차라든지 로지스틱 물류 업계에 있어서는 산업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감소에 있어서 그들의 생산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비용의 감소로 이익을 얻습니다. benefit 당연하지만 어휘 이것은 생산 비용 감소했죠.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stimulating 자극한대요. 뭐를 자극하냐면 aggregate 총합이 뭐라는 뜻이에요? 총 공급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has provides 이렇게 병렬이죠. 그리고 제공합니다. 성장에 대한 어떤 자극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총 공급이 자극되니까 총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고 맞죠? 그 결과로 이제 경제도 성장한다 그런 말입니다. Conversely, 반대로죠. 그럼 반대로 뭐야? 당연히 유가 상승의 경우를 말합니다. 유가 상승. Sudden rise in oil prices.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면 뭐 때문에? shrink 하면 뭐야? 팍 쪼그라드는 게 shrink죠. 맞죠? 그래서 감소입니다. 감소. 어휘 체크. 오일 생산의 감소로 갑자기 유가 상승했어. 그거는 유가 상승은 절대로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even though 일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gives a big boost. boost 하면은 뭐 증진이야. 증진 맞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야. big boost는. 근데 누구한테만 좋다는 거야? 에너지 분야에는
그죠? 큰 증진,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석유 파는 회사가 되겠죠. 뭐 석유 파는 회사는 석유를 비싸게 파니까 매출이 엄청 늘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한테는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never good, 절대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A look through the history of oil price fluctuations. 살펴봄이야, 살펴봄. 맞아. 근데 뭘 통해 살펴봄? 뭐를 살펴봄? 오일 가격의 fluctuation, 변동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제 변동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confirms, 확인해 줍니다. 이 개념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has been the subject,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경제 연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llowing 이렇게 분사구로 쓰면은 after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것 이후에 따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 유가 상승이죠, 맞죠? 10% 유가 상승. 뭐 때문에 공급의 contraction, 수축이란 뜻이 있습니다. 수축, 맞죠? 그래서 축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급의 축소 때문에 10% 유가가 상승했어. 그러고 나서 economy, 그러고 나서 경제는 여기서부터 주어져. 경제는 typically 전형적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것의 산출물 GDP, 예를 들면 GDP, 맞죠? 산출이 느려진 것을 봤어. 괜찮아요? 산출 자기가 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려지는 거예요. by 어느 정도까지 느려지냐면 closed, 거의 1%포인트까지. 그죠? 뭐 1%가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게 아니랍니다. 여기 보세요. For a trillion 하면 조입니다. 15조 규모의 이제 경제에게는 그것이 뭐겠어? 이 1%겠죠, 맞죠? 1%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게 10억이기 때문에 1,500달러의 손실이 된다는 거야. 잠재적 부라든지 경제 성장이 있어서. 그래서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Conversely, 반대로 there has been 뭐뭐가 있었습니다. 많은 걱정이냐, 맞죠? 걱정이 never이니까 거의 없었다. 걱정한 적이 거의 없었다. 뭐에 대해서는? 유가 감소에 대해서 뭐 그렇겠죠, 맞죠? 앞에서 얘가 지금 유가 상승한 이제 상황을 쭉 깔아줬어. 그래서 유가 상승 쭉 깔아준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유가 하락이죠, 맞죠? 유가 하락은 아무도 걱정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절대로 걱정이 없었대요. 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뭐 이후에 그 공급에 있어서 과잉. 당연히 공급이 과잉해야지 뭐야? 유가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글을 어떻게 썼냐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저유가는 좋다. 됐지? 그러면서 저유가 하면은 이렇게 좋다. 그래서 저유가 좋다. 그리고 얘는 유가 상승, 즉 고유가죠, 맞죠? 고유가 bad, 나쁘다고. 반면에 마지막에 저유가는 아무도 걱정 안 한다. 그래서 다시 저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번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보일수록 더 잘 기억된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31번. We might forget. 우리는 잊을 겁니다. anecdote 하면 일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makes few. 거의 연관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few 뒤에 s 셋점마다 지금 샜기 때문에 few, 리를 안 되고. 그래서 with our existing 존재하는 기존의 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연상들과 거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하지만 we won't forget,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a piece of는 어떤 뭐 정보나 이야기를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해석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십하면 소문. 그래서 우리 사촌에 대한 소문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더 크고 더 빠르대. 그렇죠? To access, 접근하기에
than all others.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접근에 더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더 빠르고 더 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아다. 이렇게. We have been thinking이죠.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맞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오고 있대요. 우리 평생 동안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4번에서 괄호 해가지고 한 문장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there are entire years 많은 전체적인 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네. 우리의 중학교 시절. 근데 어떤 시절이냐? 이 시절은 when 완전한 문장입니다. weren't capable of, be capable of 하면 뭐뭐를 할 수 있는 weren't니까 할 수가 없었던 thinking about much else 다른 어떤 것이는 다른 어떤 것 else니까 맞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중학교 시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학교 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는 더 자아에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더 강하고 자아에 심취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보가 has something to do with 무슨 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를 nothing으로 바꾸면은 반대말이 되죠. 맞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it'll be more easily. 그것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훨씬 thoroughly. was thoroughly. 뚜루 아닙니다. 뚜루 아니고 thorough예요. thorough 하면은 철저한. 그래서 철저하게 be processed. 처리될 것입니다. It hits even closer to home. close to home이 약간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되게 훨씬 와닿고 훨씬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뭐보다? 실제 우리 집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우리랑 관련이 있으면 훨씬 더 잘 처리되고 쉽게 처리되는데 이게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실제 집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We can take a vacation away from our home. 집으로부터는 우리가 휴가를 떠날 수가 있죠. take away,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집은 떠날 수가 있는데 자아라는 거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진짜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들, 그러니까 소통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방식을 찾는데요. 근데 뭐 하는 방식을 찾냐면 make the abstract, 목적어죠. 이 목적어를 personal, 개인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찾는데요. 사실 personal도 좀 중요하겠다. 그죠? public, 맞지? 뭐 이 정도가 universal, public 이런 단어가 반대 단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든다는 게 뭐야? 추상적인 일도 개인적으로 만든다는 게 되게 그 자아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줍니다. 얘가 한번 이 warning 경고를 한번 생각해보자. 로스쿨이 주는 경고야. 근데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1학년 로스쿨 학생들한테 about 뭐에 대해서 rigor, 엄격함.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엄격함에 대해 concerning about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로스쿨이 이제 자기 신입생들 이제 앉혀놓고 OT하는 그런 날에다가 야 이제 우리 이 1학년 중퇴 탈락률이 33%야. 9번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건 수치로 그냥 말하는 게 추상적이라는 거야. 나랑은 관련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너 왼쪽 한번 봐, 오른쪽 한번 봐. 자 이제 너네 3명 중에서 한 명은 다음 가을 학기에는 우리랑 같이 함께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은 탈락이다. 33%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9번부터 다시 보면 듣는 것 that first year dropout rate 중퇴 탈락률이에요. 중도 탈락률. 그래서 그것이 33%다 라고 듣는 것은 추상적인 통계입니다. 추상적인. personal 하지 않아요. 맞죠? look to 봐라 한번 left 보고 look to your right 오른쪽 한번 보고 그 다음에 one of the three of you 너네 셋 중에 한 명은 won't be joining us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거야. 다음 가을에. 그래서 다음 가을 학기 2학기 때는 너네 없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통째로 주어기 때문에 뭐 단수 취급했어요. 그것은 자아를 깨운다. 그래서 헉 이렇게 하면서 나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니까 더 와닿는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 32번은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처음 이제 이 컴퓨터라는 요런 거를 다 세팅을 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퍼스널 컴퓨터, PC 이런 게 개념을 처음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개인들도 다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PC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PC에다가 그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를 구상을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컴퓨터에서 쓰는 우리가 쓰는 용어들, 폴더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맞지? 다큐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해요. 폴더 맞지? 다큐멘트, 서류, 문서, 뭐 문서고 당연한 건데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게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였냐? 한번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used analogy 하면 비유입니다. 비유를 사용했어요. get 준사역 동사. 뭐 하게 하다. 그럼 사람들이 뭐 하게 하다. 포용하게 하려고 뒤에 목적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능동. 새로운 기술을 포용하게 하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analogy를 사용했다. analogy 아주 중요하겠다, 알겠죠? 아주 analogy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폴더, 컴퓨터 안에 폴더, 뭐 다큐멘트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처음에 이제 이거를 명명을 하고 이름 붙이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겠죠.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지. 근데 이제 잡스는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는 이런 뭐 우리가 폴더도 쓰고 실제로 맞지? 문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안에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그거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Before computer, 컴퓨터 이전에는 사람들은 worked, 일했어.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를 사용하고 펜을 사용하고 물리적인 파일, 폴더 등등을 사용했습니다. Working, the idea of working in a virtual world. 가상 세계에서 일하는 것의 아이디어 주어져 맞죠? Was radically. 아주 급진적으로란 뜻이에요. 아주 혁신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정말로 급진적으로 다르게 보였죠. 이때 잡스가 이해했던 것은 what Jobs understood. 잡스가 이해했던 것은 that physical office, 물리적 사무실이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는 뭐뭐와 비슷하다, be similar to, 맞죠? 가상의 사무실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무실이 가상의 사무실과 똑같다는 거다, 맞죠? 비슷하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win over 하면은 뭔가를 설득해서 이제 내 생각이 동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로잡기 위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mass 하면 대중이죠, 맞죠?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서 잡스는 draw의 과거형이에요, 맞죠? 이끌어냈습니다. 강한 analogies, 강한 그 유사성, 비유를 이끌어냈어. 근데 뭐 사이에? between, 여기 with 한번 체크해볼까요? 전통적인 근무 환경, 사무실, 맞죠? 사람들이 knew well, 잘 아는 일터.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잘 아는 일터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낯선, 맞죠? unfamiliar, 가상의 일터 사이에 강한 비유를 이끌어냈습니다. pre-computer, 컴퓨터가 생기기 전에, 맞죠? 그 일터에서는 그때 when ideas, 거기에서 아이디어들이 were written, 쓰여지거나 페이퍼 위에 쓰여질 때 그것을 우리는 document, 문서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는 그것이 쓴 것, 앞에 말한 거, 그 문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리었다.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불렸습니다. 다큐멘트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큐멘트들이, 그런 문서들이 needs to be stored. 여기 체크 to be stored. 얘네가 저장하는 게 아니죠, 맞죠? 저장되어야 할 때, 그것들은 put in, 어디에 넣어줬나요? 폴더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폴더들은 are kept, 보관이 되었죠, 맞죠? on a desk, 데스크 위에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폴더 이런 걸 컴퓨터 용어에서 다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for document, folder, desktops 이런 것들이 are the terms, 용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다. 그래서 어떤 가상의 일터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잡스가 이해했기 때문에. Personal would make the new technology, 그 새로운 기술을 easier to understand. 그래서
personal 이라는 게 여기서 원래는 개인적이냐는 뜻이지만 이 개인에게 익숙한 것 맞죠? 개인에게 친숙한 것이란 뜻이겠죠. 개인에게 와닿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이 make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고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그래서 easier 뭐 당연하지만 어휘도 체크해야겠습니다. parallel 하면 이렇게 평행한 것, 대등한 것. 그래서 유사점이란 뜻이 됩니다. 유사점 between physical 물리적이고 가상의 일터 사이에 유사점이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한 것 같네? 분명한 것 같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혁신적이었던 거예요.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